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입니다. 책의 서문과 본문 중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소식, 상대하기 힘든 사람 혹은 실망스러운 일과 마주할 때마다 삶에 대한 일종의 대응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습관에 빠지게 된다. 즉,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평정을 잃고 지나치게 긴장하며 삶의 부정적 측면에 압도당한다. 그러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고 고민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 더 깊은 좌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좀 더 거시적으로 사태를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면에 집착함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든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마치 위급하고 대단한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이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왕좌왕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곤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삶이란 결국 하나의 극적인 일을 해결하고 또다시 다른 극적인 일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느끼기조차 한다. 그러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면 그것을 더욱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다. 곧 알게 되겠지만 삶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난관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습관을 터득할 경우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전보다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던 거창한 일들조차도 이전만큼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다행히도 삶을 대하는 다른 방식, 다시 말해 삶을 보다 편안하고 쉽게 만들며 어려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우 부드럽고 우아한 길이 있다. 삶의 다른 방식에는 대응이라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새롭게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습관은 우리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나에게 깊은 감동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던 개인적인 경험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 이야기에는 이 책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1년 전쯤 한 외국 출판사가 내게 연락을 해서는 내가 쓴 당신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책의 번역판에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서명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왔다. 나는 이전에 다이어 박사가 내 책에 서명을 해준 적이 있긴 하지만 또다시 그렇게 해줄지는 모르겠다는 말을 출판사 측에 전했다. 그러나 시도는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때로 출판계의 일이라는 게 그렇듯 그에게 서명을 요청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나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얼마 후 나는 다이어 박사가 아주 바쁘거나 본인의 서명을 넣는 것을 꺼린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나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책의 판매 촉진을 위해 그의 이름을 이용할 수 없을 거라고 그 출판사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건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나는 그 책의 번역서 한 권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책 표지의 오른쪽에 다이어 박사가 다른 책에 써주었던 서명이 실려 있었다. 분명히 내가 다이어 박사의 서명을 넣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판사는 이전의 서명을 허락 없이 가져다가 새 책에 넣었던 것이다. 나는 무척 화가 났고 이 일로 인해 빚어진 결과와 그 영향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 나는 출판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그 출판사에게 즉시 책들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는 가운데 다이어 박사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기로 결심했다. 편지를 보내고 다이어 박사로부터 어떤 회신이 올지
노심초사하며 몇 줄을 보낸 후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서명은 그냥 쓰게 놔두세요. 친애하는 외인. 바로 이것이었다. 그의 편지에는 어떤 훈계도 어떤 위협도 없었다. 물론 그 어떤 나쁜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우아하고 겸손하게 대응했으며 결코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 대해 우아하고 느긋하게 대응하는 요령에 관한 중요한 개념을 보여주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나는 고객들이 보다 수능적인 방식으로 삶에 접근하도록 돕거나 그들이 부딪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우리는 스트레스, 대인관계, 업무, 중독, 일반적인 좌절감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삶에 좀 더 평온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제부터 읽게 될 내용들은 지난 수년간 나의 고객과 독자들의 체험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방법으로 입증된 것들이다. 이 방법들은 나 자신이 삶에 접근하는 방식, 즉 최대한 저항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폭넓은 전망을 갖고 느긋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제시된 방법들 중 대부분은 개개의 사건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도전들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소한 것에 연연하며 끙끙대지 않는다면 완벽한 인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비저항적인 자세로 삶이 제공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선의 철학을 통해 깨달을 수 있듯이 모든 힘을 쥐어짜내 인생에 대항하는 대신 문제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하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삶은 순조로워진다. 명상가들이 권유하듯이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수용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얻게 된다. 만약 내가 권유하는 방법들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시도한다면 나는 당신이 조화로운 삶의 두 가지 규칙을 배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둘째,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킬 때 당신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것이다. 이 문제가 앞으로 1년 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거의 매일 혼자서 일명 시간 바꾸기라고 하는 게임을 한다.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게임을 만들어냈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당신 눈앞에 닥친 상황이 지금이 아닌 1년 후에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라. 그런 다음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야 할 만큼 정말로 중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어쩌다 한 번쯤은 예라고 답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답하게 될 것이다. 아내나 남편, 자녀, 직장 상사와의 의견 대립, 실수, 놓쳐버린 기회, 잃어버린 지갑, 일에 관련해 거절당한 경험, 발목 골절과 같은 일들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년 후가 되면 이런 일들은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게 된다. 이런 일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이 단순한 게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준다. 한때는 심각하게 여겨졌던 일들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던 자신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를 나는 종종 경험하곤 한다. 이제 나는 화를 내거나 쓸데없는 부분에 마음을 쓰고 정력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을 아내와 아이들과 보내거나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데 쓸 수 있게 되었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친구와 함께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문득 친구가 내게 인생은 공정하다고 아니면 공정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지? 하고 물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다.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어린 시절에 깨달은 인생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다. 이 명제는 우리를 간혹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통찰력은 자유로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는 인생은 공정한 것이라거나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이나 타인을 그저 애초롭게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생은 불공평하며 앞으로도 결코 공정해지지 않는다.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된 점이 무언지 골똘히 생각하거나 불평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동시에 인생의 불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딱하고 불쌍하게 여긴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인생이 결코 공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공정하지 않아 하며 불평을 한다. 인생의 불공평함을 인정하는 태도가 지닌 한 가지 장점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지닌 능력은 제각기 다르며 저마다 독특한 힘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가엾사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 나의 경우를 말하자면 이러한 통찰력은 두 딸을 기르는 문제나 누구든 도와야 하며 누구는 도울 수 없는지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혹은 내가 희생물이 되었거나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진리는 항상 나를 일깨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고 옳은 행로를 따라가도록 채찍질 해준다. 내가 인생이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인생과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 자기 자신을 딱하게 여긴다. 그러나 괜한 동정심은 이미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파괴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삶이 결코 공정하지만은 않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 자신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연민을 품게 된다. 진정한 연민이란 불행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저 혀를 끌끌 차며 위로의 몇 마디를 건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에서 그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이다. 세상은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가? 그렇다. 세상은 정말로 불공평하다. 이제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불쌍한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동정심과 불평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자. 그 길만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